여러분, 벌써 2025년의 끝자락입니다. 날씨는 추워지는데 우리 지갑 사정은 더 꽁꽁 얼어붙는 것 같죠? 요즘 환율 뉴스 보면 한숨이 아니라 비명이 나옵니다. 1,480원. 이제는 1,500원 고지가 코앞입니다. 과거에는 환율 1,100원만 넘어도 나라 망한다고 난리가 났었는데 이제는 1,400원 밑으로 내려가는 건 꿈도 못 꾸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환율이 이렇게 미친 듯이 오르는데 왜 나라에서는 국민연금을 자꾸 들먹일까? 뉴스에서는 외환 스와프 연장이나 환해지 강화 같은 어려운 말만 늘어놓는데 사실 이거 아주 쉬운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지금 당장 불 끄겠다고 여러분이 나중에 먹을 밥, 지을 쌀을 가져다 태우고 있는 상황이에요. 속담에 윗돌 빼서 아랫돌 괴기라는 말이 있죠? 딱 그 꼴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이 어떻게 환율 전쟁의 총바지가 되고 있는지 그 과정에서 사라진 수조 원의 진실을 아주 낱낱이 파헤쳐 드릴게요. 2025년 대한민국에서 살아남으려면 이 정도 경제 상식은 무조건 장착하셔야 합니다. 자, 바로 가시죠. 먼저 우리 국민연금이 얼마나 대단한 덩치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2025년 말 현재 국민연금이 굴리는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무려 1,320조 원입니다. 감이 안 오시죠? 우리나라 1년 국가 예산의 2배가 넘는 돈이에요. 전 세계 연기금 중에서도 손꼽히는 거대 공룡입니다. 이 거대한 공룡이 똑똑해서 한국 주식만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누비며 투자를 합니다. 그 중에서 달러로 들고 있는 해외 자산만 무려 700조 원이 넘어요. 비중으로 따지면 전체 자산의 58% 정도가 해외에 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아주 쉬운 비유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700조 원어치 달러를 들고 있는 금은방 주인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갑자기 달러 값이 미친 듯이 올라요. 그럼 기분이 어떨까요? 당연히 입이 귀에 걸리겠죠?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내 금고 가치가 수십조 원씩 불어나니까요. 이걸 환차익이라고 부릅니다. 가만히 숨만 쉬어도 우리 국민의 노후 자금이 빵빵해질 기회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나라에서 사또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지금 달러 값이 너무 올라서 사람들 힘들어하니까 너 달러 팔지 말고 달러 오른 거 이익 챙기지도 마. 그리고 달러 더 사지도 마. 이게 지금 국민연금이 처한 상황입니다. 다 된 밥에 재뿌리기도 아니고 돈 벌 기회를 국가가 대놓고 막고 있는 거죠. 자,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에이, 국가 경제가 어려운데 연금이 좀 도와줄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시는 착한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소 잡는 칼로 닭 잡는 격이라는 말 아시죠? 지금 정부가 하는 짓이 딱 그렇습니다. 정부는 2026년 말까지 한국은행이랑 국민연금 사이에 650억 달러 규모의 외환 스와프를 맺었습니다.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를 하려면 원래 시장에서 달러를 사야 하잖아요. 근데 연금이 달러를 사면 달러 값이 더 오르겠죠? 그래서 야, 너 시장에서 사지 말고 한국은행이 금고에 보관 중인 달러 빌려줄 테니까 그거 써 라고 하는 게 스와프입니다. 겉으로 보면 서로 돕는 것 같죠? 하지만 연금 입장에서는 환율이 높을 때 달러를 보유해서 벌 수 있는 그 막대한 수익, 이미 작년에만 수천억 원, 올해는 수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그 귀한 수익을 통째로 날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0조 원이 복리로 30년 굴러가면 얼마가 되는지 아세요? 연 6% 수익만 잡아도 60조 원 가까운 돈이 됩니다. 지금 환율 몇 원 잡겠다고 우리 자식 세대, 아니 우리 자신의 노후 자금에서 수십조 원을 미리 가불해서 불태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과연 착한 협조일까요? 아니면 내 돈 빼서 생색내는 정책일까요? 이렇게 조금씩 새어나간 수익률이 나중에 여러분의 연금 수령액을 깎아먹게 됩니다. 더 답답한 건 뭔지 아세요? 이렇게 연금을 방패로 세워도 환율이 안 잡힌다는 거예요. 속담에 연못구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무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구한다는 뜻이죠. 방법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환율은 그 나라 경제의 성적표예요. 지금 우리나라 환율이 왜 이 모양일까요? 솔직히 말해봅시다. 우리나라 경제가 옛날만큼 매력이 없어서 그래요. 저출산으로 일할 사람은 줄어들고 미래 먹거리는 불안하고 정치적으로는 매일 싸우기만 하니까 외국 투자자들이 에이, 한국 돈은 별로야, 달러로 갈아타자 하고 나가는 겁니다.
엔진이 고장나서 멈추려는 차가 있는데 계기판 바늘이 밑으로 내려가니까 손가락으로 바늘만 억지로 올리고 있는 게 지금 우리 모습입니다. 국민연금이라는 귀한 기름을 떼서 바늘만 붙잡고 있는 거죠. 전문가들이 이걸 인디언 기우제라고 부르는 이유가 이겁니다.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는 것처럼 연금 돈 쏟아부으면서 제발 환율아 떨어져라 하고 기도만 하고 있는 꼴이죠. 게다가 지금은 미국 금리가 높고 한국 금리는 낮습니다. 돈은 당연히 이자 많이 주는 곳으로 흐르죠. 이 거대한 흐름을 국민연금 스와프 따위로 막겠다는 건 태풍을 부채질로 막겠다는 거랑 똑같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고집 피우다가 망한 케이스가 한둘이 아닙니다. 1992년에 영국이 그랬습니다. 전설적인 투자자 조지 소로스가 영국 파운드화를 공격할 때 영국 정부는 절대 안 무너진다면서 외환보유고를 쏟아부어 방어했습니다. 결과는요? 하루아침에 수조 원 날리고 항복했습니다. 시장의 거대한 흐름은 국가가 돈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650억 달러 스와프, 1320조 원 국민연금. 네, 큰돈이죠. 하지만 하루에 수천조 원이 오가는 전 세계 외환시장에서는 찻잔 속에 태풍이 뿐입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말이 이럴 때 쓰는 겁니다. 다른 나라를 보세요. 노르웨이나 일본 같은 연금 강국들, 걔네가 환율 방어한다고 연금 돈 쓰는 거 보셨나요? 절대 안 그럽니다.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세계 최대 규모지만 철저하게 수익성만 봅니다. 자국 통화인 크론의 가치가 떨어지면 오히려 해외 자산에서 번 돈으로 국부를 늘렸다고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연금의 제1원칙은 무조건 수익성이거든요. 국가가 힘들다고 국민 노후 자금에 손을 대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런데 왜 우리만 당연하게 국민연금을 방패로 쓰고 있을까요? 자, 이제 2025년이 저물어 갑니다. 스와프 한도는 650억 달러로 늘어났고 기간은 2026년 말까지 연장됐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정부 스스로 우리 경제가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좋아질 기미가 없으니 계속 연금돈 끌어다 쓰겠습니다라고 고백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진짜 공포는 이겁니다. 연금이 환율 방어용 카드로 굳어지는 것. 이렇게 한 번, 두 번 쓰다 보면 나중에 다른 위기가 오면 또 연금에 손을 대겠죠.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은 쉽다는 말처럼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 연금기금은 텅텅 비어있고 우리는 노후에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달콤한 유혹이겠어요. 세금 올리면 욕먹지만 연금 수익률 깎아먹는 건 눈에 안 보이거든요. 시청자 여러분, 이건 소리 없는 도둑이 여러분의 미래를 훔쳐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금기금이 고갈되면 국가는 결국 두 가지 선택을 합니다. 연금을 덜 주거나 보험료를 더 걷거나. 지금처럼 환율 방어한다고 수조 원씩 기회비용을 날리면 그 고갈 시점은 더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환율이 10원 떨어지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30년 뒤에 내 노후 자금이 수십조 원 더 쌓여 있는 게 중요할까요? 여기서 우리가 더 깊게 고민해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700조 원이나 되는 해외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환율 때문에 벌벌 떨어야 할까요? 그건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 즉 기초 체력이 바닥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던 반도체, 자동차, 조선. 이제는 중국 같은 추격자들에게 턱밑까지 쫓기고 있습니다. 새로운 성장 엔진은 보이지 않는데 인구는 줄어들고 부양해야 할 노인은 늘어납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국민연금이라는 가장 귀한 자산을 소모하는 건 아랫돌 빼서 윗돌 개는 것보다 더 나쁜 짓입니다. 진짜 해결책은 연금 돈을 쓰는 게 아니라 투자하고 싶은 나라를 만드는 겁니다. 규제를 풀고 기술을 개발하고 정치를 안정시켜서 외국인들이 야, 한국은 돈 벌 기회가 많다라며 달러를 들고 들어오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환율이 자연스럽게 내려가죠. 지금처럼 연금 방패만 세워두는 건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 막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욕만 하고 앉아 있어야 할까요? 아니요, 우리는 영리해져야 합니다. 첫째, 국가가 내 노후를 완벽히 책임져 줄 거라는 환상은 이제 버리세요. 내 코가 석자인 나라가 내 노후까지 챙겨주길 바라는 건 무리입니다. 국민연금은 이제 수익 모델이 아니라 그냥 최소한의 사회 보장 정도로 생각하시고 개인적인 달러 자산을 반드시 확보하세요. 국가가 내 연금을 환율 방패로 쓸 때
나는 내 돈으로 달러를 사서 스스로 방패를 만들어야 합니다. 미국 주식이나 달러 예금 같은 것들이 여러분의 진짜 연금이 되어줄 겁니다. 둘째, 환율이 조금 떨어졌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그건 연금 돈으로 만든 인공호흡기일 뿐입니다. 한국 경제의 체질이 바뀌지 않는 한 환율 하락은 일시적일 뿐입니다. 셋째, 끊임없이 감시하고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내 연금 수익률 깎아서 생색내지 마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무관심이 우리의 노후를 갉아먹는 정책을 허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위태롭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지갑을 지키는 건 결국 여러분의 지식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좀 길고 뼈아팠죠. 하지만 좋은 약은 입에 쓰다고 했습니다. 2025년 말 환율 1,480원이라는 이 숫자는 우리에게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내 돈의 가치를 내가 모르면 누군가는 그 돈을 자기들 편한 대로 써버린다는 사실을요. 돈에는 눈이 없지만 주인은 확실히 알아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연금이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가 헛되이 소모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눈을 크게 뜨고 감시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700조 원의 달러 자산과 수조 원의 기회비용 그리고 복리의 무서움을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국가 위기니까 연금이 희생해야 할까요? 아니면 내 노후 자금은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걸까요?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내 연금을 걱정하는 친구나 가족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에도 더 날카롭고 이해하기 쉬운 경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